귀농신사TV 성공으로 가는 귀농귀촌 로드맵, 귀농귀촌 성공 전략.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을 실행하는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로드맵을 소개하는데, 지금 귀농인 창업자금과 그리고 주택 신축 자금, 그리고 귀농인의 정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전에 이러한 제도적 사실을,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농을 준비하고 귀농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택 신축 구입 자금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7회차가 되겠죠. 7회차부터는 준비 단계를 우리 예비 귀농인이라고 하는 귀농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의 준비하는 단계 한 단계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선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귀농인 주택 구입 신축 자금. 융자 한도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7,500만 원입니다. 융자 이율은 연 2%, 귀농인 창업 자금과 똑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2%라고 하는 이 이율이 고정금리만은 아닙니다. 변동금리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도 마찬가지고요. 농협과 협의해서 변동금리를 책정할 수도 있는데, 변동금리 방식으로 했을 때 시장 실세금리가 낮을 때는 2%보다 더 낮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2차 보전이 있기 때문에 2%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간다 하는 수준에서는 2%로 훨씬 초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똑같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주택 구입 신축 자금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각 지자체에다가 융자 신청을 합니다. 시군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를. 그래서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지자체, 즉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팀에 신청을 하면 그 자금 적격성 여부를 먼저 행정에서 판단하고 검토한 다음에, 여기서 적격성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설명할 건데요. 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 결과를 농업창업자금, 주택자금 선정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출석해서 선정심사위원들에게 자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그에 대한 질문도 받아서 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즉 행정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결과를 농협은행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농협은행에서는 그 기타 관련 서류들, 뭐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추가로 징구해서 기표를 하게 되는데, 대출이 되면 이 대출금은 주택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입금이 될 것이고,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이고요. 주택 신축 같으면 신축 건축업자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주택 구입 신축 자금의 융자 대상을 먼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농업지역으로 농업 목적으로 이주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여기서 도시라 하면 읍면지역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농업지역은 읍면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여야 합니다. 5년 동안 귀농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거죠. 전입일로부터.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도시에서 있다가 어느 특정 농업지역으로 이주한 이후에 한 1, 2년 정도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다른 농업지역으로 다른 지자체 관할 농업지역으로 재이주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5년을 기산하는 날짜가 재전입한 두 번째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그 이전 첫 번째 원 이주지 첫 번째 농업지역으로 이주한 날 그날로부터 5년을 기산한다고 했습니다.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을 보유하고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신규 귀농인인 경우에 지금 농지를 구매하려고 해요. 농업창업자금 같은 경우에 말이죠. 지금 농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농지원부를 제공하라? 제출하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제출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농지가 없이 지금 농지를 구매하는 상태니까 농지를 1000평짜리를 산다. 그러면 3300평방미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300평방미터를 구매한 이후에 그해 12월 말까지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창업자금이나 주택구입신축자금이 융자가 된다는 것,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주택구입신축구입자금 융자 대상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다섯 번째, 65세 이하여야 된다 하는 게 주택구입신축자금에서는 제외됩니다. 65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0세도 상관없고요. 65세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주택구입신축자금이라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 65세 이하의 제한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대지를 포함해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보면 대지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지는 그대로 두고 주택만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그 대지를 동시에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을 신축해야 됩니다. 구입자금뿐만이 아니라 신축자금의 경우에도 대지 구입과 동시에 대지 구입을 포함해서 신축을 하는데 대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대지도 구매하고 거기에 주택을 신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서울에서 귀농교육을 하다 보면 농촌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에서 좀 살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집 사는 것은 집을 신축하거나 구입하거나 또는 이런 건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빈집에 서서 살다가 나중에 좀 이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빈집이라는 상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이 농촌에 왜 생겼을까요? 어르신이 사시다가 연로하셔서 자꾸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도시에 나가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빈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사실 때 농촌 농가주택이라는 게요, 단열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전기장판 한 장을 가지고 겨울을 지내신 분들이에요. 서울에서 난방이 잘 된 그런 주택에 사시다가
농촌에서 단열이 불량한 그런 농촌주택에 사시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틀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처럼 도시가스가 아니죠. 농촌은 전부 기름 보일러입니다. 석유 등유를 떼야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또 하나는 농촌주택이라는 게, 주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1년이 지나고, 어르신 자꾸 하신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거의 폐가 됩니다. 풀이 무성하고요. 방바닥에서도 풀이 올라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빈집으로 되게 된 그 시점이 최근이라면 그런 집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골라서 좀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하다못해 창이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창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증개축 작업이라 그러니까 증개축 보수 자금이라 하니까 여기서 7,500만 원 여기서 일부를 융자를 받아서 그 집을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남의 집을 고치면 뭐합니까? 그 임시 산다면서 거기다가 5천만 원 들여서 2천만 원 들여서 그래 농촌주택 손댔다 하면 2, 3천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2, 3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자기가 구매해서 여기서 구입할 때는 대지까지 포함해서 구입해야 되죠. 구입해서 그걸 수리하는, 증개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에는 주택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자금은 1회에 한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4회 차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정심사위원회가 1년에 2번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2회 차에 걸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대지해야 됩니다. 농촌에 가면요. 농가주택이 있는데 그 농가주택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그 대지는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는 대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으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상 대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지를 구입한다. 땅을 농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다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상에 대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전유로 돼 있는지 지목을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제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촌 비농업인이 뭐죠? 도시에서 이주한 게 아니라 계속 농촌 농업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지금까지는 농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농업창업자금 융자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에 최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농업창업자금은 가능하지만 주택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150평방미터 이하, 150평방미터면 40몇 평 되는데요. 50평 가까이 되는 주택인데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크게 지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의 평수와 농촌에서 평수는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 많이 빠지죠. 그러나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면적이 곧 전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농기촌협의회 회원들에게 절대로 20평 이하로 지라고 합니다. 20평이 넘으면 농촌주택은 난방비가 우리가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주택을 지을 때 단열을 확실히 하고 철저하게 하면 공사비는 좀 더 들 수 있겠지만, 소요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난방비는 조금은 절감되겠는데요. 그러나 농촌주택의 난방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유,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난방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20평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창고 또는 차고가 포함된 단독주택도 가능하다. 다만 전체 면적이 15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면적보다 부속 건물이 더 클 때 이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창업자금을 용적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증축인 경우에는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0평짜리를 증축을 한다. 그럼 가능하겠지만 47평짜리를 증축을 한다. 그럼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한 2평 하기 위해서 증축할 수는 없겠죠. 전체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도 포함하는데 세대별로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주택 구입 신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반드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주택 창업자금을 신청한 이후에 공사 계약은 자기 명의로 했는데 그 주택의 등기는 대지 등기, 그 다음에 주택 등기는 부인 명의로 한다.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사업 신청자, 그러니까 부인 명의로 하고자 하거든 처음부터 부인 명의로 주택 신축 자금을 구입 신축 자금을 신청하셔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부인 명의로 신청한다 그러면 부인께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했어야 됩니다. 남편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받은 것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축 또는 신축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건축 공사 완료 후에는 시장 군수로부터 사용 승인을 교부 받아서 농업은행에 제출 융자 신청을 하되 준공 전에도 신청자와 농협이 협의해서 융자금 일부를 기표 가능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왜 있겠습니까? 준공 전인 경우에도 신청자와 농협이 협의해서 융자금의 일부를 융자 기표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중간에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를. 자, 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금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그때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택 구입 신축자금 신청서류,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신청서,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제1호서 소정 양식입니다. 각 행정기관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란을 적으시면 되고 귀농농업 창업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 등록이나 국민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이거는 왜일까요? 농업 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직장 건강보험, 4대 보험이 들어가는 분들은 안 됩니다. 다만 농업 외에 다른 산업에 있다 하더라도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없죠. 근로소득원, 전징수, 영수증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사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오늘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자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창업자금이나 주택신축구입자금, 그 다음에 귀농인의 정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한 그리고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제 지자체로 이주를 하면 지자체별로 또 시행하는 귀농인에게 하는 지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차 제6회차에서는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의심나는 사항이나 좀 더 아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